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서정민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마침내 물꼬가 트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문재인 후보에게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단일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고요. 먼저 만나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합의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받아들이십니까? 네, 환영할 일이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고 그저께는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원칙이라도 합의를 하자. 네. 시기와 방법은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화답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제 이렇게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께서 그동안에 단일화에 소극적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 호남 지방을 비롯해서 몇 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든가 또는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생겼다는 것, 그걸 안철수 후보께서도 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 덮어진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엇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낙연 의원께서는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이제 답보 상태다. 약간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을 하셔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네. 국민들의 피로감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라는 걸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예. 안철수 후보 측의 캠프 내에서는 심지어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해도 괜찮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국민들 사이에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단일화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도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호남 지역의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좀 약간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계시죠? 예, 그렇게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고요. 여러 여론조사가 워낙 들쭉날쭉합니다만은, 그러나 네. 불과 보름 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문재인 후보의 상승, 안철수 후보의 답보 내지는 하락이라고 큰 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호남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 이것이 호남 지역 지역민들의 생각일 텐데 네.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저러다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줄 만큼 애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네. 호남 지역에서 지지도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저녁 6시에 백범기념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저녁 만남에서 네. 그런 문제가 합의되길 기대합니다. 최소한 오늘 처음 두 분이 만나셨으니까 그리고 매번 두 분이 직접 만나시기 어려울 테니까 오늘 만남에서는 네.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자는 예. 원칙 그리고 협의기구를 만들자 이 정도까지라도 합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부분도 좀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의 공유는 오늘 두 분이 원칙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그런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동시에 단일화 문제도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에 일단 원칙적으로 서로 의견을 맞추고요. 그리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자. 그리고 협의기구 만들자. 이 정도는 오늘 회동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네네. 나와야만 됩니까? 일정상?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지금 후보 등록이 2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단일화 협의라는 게 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도 오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속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네.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정치 쇄신과 정책 연합 그리고 경선 룰 등 3개 협상 과제를 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정치 쇄신 분야의 합의를 먼저 좀 하고 나중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좀 이후에 논의하자. 지금 이런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걸 선후 관계로 봤다가는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현실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또 가치와 철학이 하나가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조건을 좀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도 완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하면 예. 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에 협의를 맡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는 건 뭐 일단 오늘 하루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는 아무래도 네. 최종 합의가 됐을 때 또 만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네. 그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좀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요. 문재인 후보 측이 그 안철수 후보 측에 좀 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든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 측을 압박한다든가 네. 부담을 드린다든가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다만 11월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시작하자는 얘기를 내놓은 것은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네. 마냥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10월 달부터 단일화 논의를 계속 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민주당 측의 입장이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직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태도를 좀 계속 보여왔죠. 10일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예. 그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태도였는데 네. 며칠이 앞당겨진 것이죠. 그건 일주일 가까이 앞당겨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그 단일화 회동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접근일 뿐이고 또 밀실 야합이고 국민 기만적인 어떤 야합행위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뭐 반박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박근혜 후보의 집권을 통한 현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것이니까요. 네.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고약하게 보는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 쪽에서 위기감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후보 등록일까지 한 3주 정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의원께서는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그저께 네. 문재인 후보께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나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빨리 협의를 시작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유리한 시기나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단일화 방식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물론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예. 수긍할 만한 방법이어야 되겠지만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 다른 제안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게 그럼 뭘까요? 여론조사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네네. 국민의 뜻을 묻는 방법이라면 네.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 단계에서 여론조사가 좋으냐 뭐냐 하는 얘기를 미리 한다는 건 우습죠. 다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방법이 줄어들 것이다. 이건 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여론조사밖에 선택 가능한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점점 그렇게 되겠죠. 네.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여론조사와 배심원제 그리고 국민 경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배심원제와 국민 경선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결단하신다면 예. 여론조사에 얹어서 다른 방법을 가미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여론조사의 다른 방법을 한두 개 정도 가미할 거다? 가미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다만 예. 안철수 후보 측에 일부러 그것 때문에 부담을 드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다. 그러면 결국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선택하는 거네요. 선택할 수가 있네요. 그쪽의 사정을 존중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선택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쪽의 결제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무례한 얘기고요. 네, 근데 배려는 하겠다, 존중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문재인 후보의 최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가다서다를 반복하지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큰 무리는 아닌가 싶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오르고 있다. 네. 교통 정체 상황을 좀 리포팅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일화 방법과 시기를 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와 존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신경전이 좀 오고 갈 것 같은데요. 네. 감동적인 단일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제 단일화 방식을 놓고 경쾌하게 이제 대립을 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좀 더 야기할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좀 우려가 있던데요. 기대와 또 우려가 있던데요. 예, 양 캠프나 두 분 후보 모두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제가 생각해온 저의 이제까지의 경험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드라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노무현 정몽준 후보 그때 당시 그 단일화보다 더 감동적일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는 네. 아주 굵은 공동원칙 7, 8개 정도 합의하고 바로 2개의 여론조사 기관한테 맡겨서 네.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때보다는 좀 더 가치와 철학의 연대 또 미래지향적인 그 생각을 정리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 개파 이익에 급급하다가 총선에서 졌다고 말해서 지금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호남 지역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친노 세력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호남만 의식해서 그랬다고 봐야 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러한 시각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지금 인적 쇄신 논쟁이 좀 뜨거운데요. 네. 지도부 사퇴론이 대표적인데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전부 물러나면 대선을 누가 치르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낙연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아마도 오늘 내일 사이에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매듭. 네. 그 매듭은 그러면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공동으로 물러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좀 지켜보면 금방 나올 테니까요. 네네. 네네. 근데 두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또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선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네. 그러한 논란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그러한 매듭이 네. 국민의 눈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비치게 할 것인가 예. 하는데 중요한 그 포인트,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도부가 사퇴하는 걸로 인적 쇄신 논쟁이 끝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퇴이건 또는 다른 방식이건 간에 네. 당내의 절대다수 구성원들이 납득을 하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하지 않는 것, 또 국민들께서도 수긍해 주시는 것, 이 된다면 성공적이겠죠. 네. 근데 어제 민주당 내 쇄신파가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지도부 퇴진을 촉구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결단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아직까지 결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후보 본인이 자신에게 맡겨달라, 네.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신 게 불과 3, 4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 이틀 좀 기다려봐도 괜찮다고 보고요. 네. 저도 어젯밤에 문재인 후보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내와 국민이 동시에 납득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충정어린 고심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네. 곧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낙연 의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아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당내의 논리, 정치 논리와 별도로 국민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줄줄이 좀 무산되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후보가 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던데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1997년에 TV 토론이 본격화됐는데 벌써 그게 15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거 문화가 15년 전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듯한 느낌이고 네. 특히 박근혜 후보 한 분의 사정 때문에 한 분의 주장 때문에 TV 토론이 번번이 무산된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황상민 교수가요. 네. 박근혜 후보의 여성성을 좀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낙연 의원께서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바른 언어선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이번 논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부끄럽죠.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 교수님까지를 포함한 지도적 인사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참 몹시 잘못된 현상이지요. 네. 네. 새누리당은 뭐 민주당이 황상민 교수 발언 파문에 숙조 노릇을 했다면서 이제 도의적인 책임과 사과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새누리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황 교수와 민주당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또 네. 숙주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무슨 뜻인지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